라디오 경제쇼. 4시 40분입니다. 최근에 넥슨, 크래프톤, 넷마블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1분기에 예고한 신작들이 연이어 출시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내 게임 산업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고 이 트럼프발 관세 영향은 없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게임을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안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게임 산업의 규모가 이렇다 하면은 감이 잘 안 와요. 네. 어느 정도입니까? 3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네, 2천억 불 정도 되고 네. 이제 이게 300조면은 사실 뭐 어떤 다른 네. 섹터들하고 비교하시면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네. 연간 시장이 뭐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네. 한 8천만 대에서 1억 대 정도의 2천만 원 곱해 보시면 한 2천조 시장이거든요. 네. 2천조, 2,500조. 그 이제 그 거대한 자동차 시장. 그게 2,000조인데 300조면 굉장히 네, 크네요. 엄청 큰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그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에도 많이 전문이시잖아요. 예. 네, 그쪽하고 비교해 보면요. 엔터테인먼트는 사실 이제 네. K-팝 K-팝. 으로 국한해서 봤을 때는 어떤 부대적인 인접 효과 다 감안해도 네. 20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게임이 엄청난 시장이네요. 엄청 큰 시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뭐 콘텐츠 진흥원 기준으로 네. 한국의 콘텐츠 수출액 중에서 네. 게임이 거의 40에서 45% 차지하는 네. 최다 수출 카테고리고요. 네. 그 뒤로 이제 뭐 K-팝도 있고 또 뭐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규모가 게임 대비로 훨씬 작습니다. 자, 잠깐만. 지금 300조라는 게 네. 이게 전 세계, 전 세계 게임 시장. 말씀하신 거였죠. 맞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그럼 어느 정도죠? 우리나라는 한 뭐 3, 4조 아, 그 정도 네. 이제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전 세계 게임 시장으로 본다면 한 7% 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그래도 전 세계에서 한 4-5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네. 지난해인가요? 네. 어떻습니까? 그 게임 시장 그 성장률 이런 게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작년에 연간으로 보면은 네. 전 세계 시장은 0.2% 증가해서 네. 사실은 거의 성장은 없었었고요. 모바일과 PC 시장은 플러스 성장을 했지만 네. 콘솔 게임 시장이 네. 좀 많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많이 마이너스. 예, 한 네. 8-9% 정도 글로벌 시장이 1년 동안 8-9% 빠진 건 많이 빠진 거잖아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인데 네. 콘솔 게임은 뭐야?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네. 그리고 엑스박스, 닌텐도 스위치 네. 같은 이제 그런 게임기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을 네. 콘솔 게임 시장이라고. 네. 근데 이제 부릅니다. 모바일하고 PC는 성장했는데 네. 콘솔 게임은 역성장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우리 게임 시장 해외 수출은 어느 정도 돼요? 수출 규모가 일단은 뭐 전체 우리나라에서 전체 콘텐츠 수출액 중에서 네. 한 이제 45% 네. 뭐 그 정도 되고요. 네. 예. 뭐 수출 규모는 이제 뭐 한 1조 정도? 예,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렇게 큰 시장을 갖고 있는 게임 산업, 나는 게임을 안 하지만 네네. 하지만 또 좀 관심을 가져보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네네. 투자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게임 산업 주를 내 그 네네. 바구니에 넣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게임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요. 네. 게임 산업 하면은 이제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네. 동시에 또 주기적으로 작품 출시하고 IP, 그러니까 지식재산권 개발하고 관리하는 네.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IT 산업의 특성도 있고 네. 또 문화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또 동시에 갖고 예, 맞습니다. 있어서 예. 이게 어떻게 좀 분류를 일단은 이제 네. IT가 기술적으로 많이 필요하긴 한데요. 네. 예, 뭐 AI 기술도 많이 접목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문화 콘텐츠 산업의 속성에 훨씬 더 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콘텐츠 속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또 흥행 산업이고요. 네. 예. 그래서 가령 이제 뭐 게임 같은 경우도 문화적으로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네. 가령 이제 다소 폐쇄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네. 게임은 이제 파노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외국의 게임들을 판호라 그러죠. 네. 예. 판호를 기반으로 이제 외국의 게임들을 자국에서 출시를 할 거냐 말 거냐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있는 게 허가권 같은 걸 맞습니다. 판호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화 콘텐츠적인 속성이 조금 더 강하지 않나. 단순히 그냥 IT 기술이면 네. 사실 막을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럼 주가 사이클은 어떻게 움직여요, 보통? 사실 이제 국내 게임사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모바일 게임 매출 비중이 7, 80% 이상으로 높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이제 신작 출시 이전에 기대감으로 쫙 올랐다가 예.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지금은 게임주를 사기 좋은 시점이라서 뭐 웬만한 게임주는 다 같이 올라요. 이런 게 없어요. 철저하게 개별 종목 위주로 누구 오를 때 누구 빠집니다. 그냥. 근데 이제 그럼 언제 오르느냐? 신작이 출시되기 이전에. 예. 네, 그때 쭉 신작 출시 전까지 쭉 오르다가요. 네. 신작이 출시되면 귀신같이 빠집니다. 무조건 빠져요. 터졌다 그러면 무조건 오르는 게 빠집니다.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을 만큼 네. 압도적인 흥행. 근데 그런 경우가 뭐 잘 있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큼 흥행해도 20% 빠지고요. 네. 흥행 못하면 30, 40% 빠지고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은 예. 이제 신작이 나올 때 예고됐을 때부터 투자했다가 네. 나온다 그렇죠. 결정이 된다 날짜 네. 그러면 빼야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그런 것들에서 투자자들이 아시기 때문에 네. 그럼 좀 더 나오는 일찍 날 빼요. 좀 더 일찍 빠요. 맞습니다. 그 게임 네. 산업의 적정 네. PBR은 그럼 어느 정도로 봐야 사실은 돼요? 이제 그 업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네. 모바일 게임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게임사다. 그러니까 모바일을 주력으로 하는 게임사면은 8배에서 한 13배, 14배 이렇게 퍼가 형성이 되고요. 네. 네, 저점 고점이 그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PC는요? PC 콘솔을 위주로 하는 게임사다. 그랬을 경우에는 12배에서 20배. 조금 더 레인지가 훨씬 넓군요. 레인지도 넓고 예. 그 밴드 자체가 네. 훨씬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매도 재개 전에 네. 게임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셨어요? 일단은 게임주가 예. 지금 한국의 게임사들은 투자할 때는 냉정하게 아니다. 예, 크래프톤과 같은 게임사를 제외하면, 네. 예, 크래프톤을 제외한 나머지 게임사들은 현재 이제 모바일 중심의 사업 구조가 여전히 여기서 탈피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경향성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고 네. 실제로 투자자들이 가장 보는 핵심 지표가 실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적의 성장이 보이질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게임주는 공매도 재개 이전에도 사실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을 볼 때 경기 민감주냐 아니냐 이런 거 보잖아요. 네. 게임은 어때요? 경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중립적인 요소도 있고요. 이게 경기가 좋을 때 매출이 쭉 일단은 가처분 소득이 늘기 때문에 네네. 게임의 소비할 여력도 늘거든요. 네. 그래서 좋아지는 것도 있고요. 네. 근데 또 반대로 경기가 안 좋아서 네. 불황이 와서 네. 보통은 이제 밖에 외출도 못하고 집에 많이 있는다. 네, 네. 뭐 그때는 또 아이러니하게 게임 매출이 올라갑니다. 또 팬데믹 이럴 때도 게임 네, 매출이 그때도 게임 매출 올랐었죠. 엄청 좋았었죠. 그래서 경기에는 좀 다분히 중립적인데 네. 예, 가처분 소득하고는 장기적으로는 정의 상관관계가 정에 있다. 같이 예. 간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게임하면 전통적으로 일본 기업들 떠오르는데 네. 일본 출장 최근 다녀오셨다고 맞습니다. 들었으니까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확실히 우리나라 게임사보다는 네. 이제 콘솔이나 PC 기반의 게임 기업들이 많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콘솔 PC IP들은 네. 모바일 게임보다는 네. 게이머들 즉 이용하는 사람들의 충성도가 IP에 대한 충성도가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어느 정도는 추정이 되고요.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실적도 주주환원 정책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즉 한국 게임사보다는 실적이 꾸준히 성장을 했고요. 해당 성향도 좋다면서요? 30에서 50% 어이구. 정도를 주주에게 뭐 아주 안정적으로 환원을 하고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의 평가 네. 결국은 주가 네. 수익 배수가 네. 한국 게임사들 대비 네. 평균적으로 한 30에서 35% 정도로 더 높은 퍼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그 콘솔 말씀하셨는데 닌텐도가 스위치 2인가요? 네, 어제 밤에 나왔죠.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가격이 좀 차이가 자극하고 막 차이 맞습니다. 많이 난다 그래서 지금 뿔난 사람들도 뿔이 많던데요. 많이 났죠. 예, 그러니까 자국 근데 이제 일본 자국에서만 50만 원 정도에 나왔고요. 네. 미국 가격도 유럽 가격도 네. 한국 가격도 다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60한 3만 원에서 69만 원 사이에서 네. 우리나라도 이제 65만 원이니까 딱 그 중간점 정도로 나왔고요. 네. 뭐 일본 가격을
가격을 빼고는 뭐 크게 이슈가 될 부분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스위치 1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한 40-50% 정도 올랐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또 새로운 기능들도 추가가 됐죠. 네. 그래서 음성 채팅 기능이 추가돼서 게임 챗. 네. 그래서 그냥 조이스틱상에서 네. C 버튼, 챗 버튼을 누르면 네. 저는 저희 집에서 또 이제 저는 저희 집에서 댁에서 하실 때 그 C 버튼만 서로 누르면 그 전화를 따로 안 걸어도 음성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같은 업그레이드 게임을 됐군요, AI가. 같은 게임을 하면서 그런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되다 보니까 네. 가격이 조금 올라갔던 요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일본 기업은 어떤 기업이 괜찮을지. 일단 예. 이제 닌텐도하고요, 네. 세가 이 두 개 기업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렇군요. 닌텐도는 스위치 2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네. 또 뭐 슈퍼 마리오나 또 포켓몬 사실 이 두 개에서 게임 얘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막강한 IP를 구축하고 있는 닌텐도 그리고 세가도 소닉이라는 캐릭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그 소닉이라는 캐릭터를 기반으로 해서 게임뿐만 아니라 어떤 영화 미국 시장에서 개봉하는 영화 쪽으로도 작년도에 고무적인 성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네. 세가는 이제 소닉 IP가 있는데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퍼가 많이 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매력적으로 보였었고 예. 닌텐도는 다소 비싸 보일 수 있지만 네. 스위치 2 하드웨어랑 동시에 발매되는 마리오 카트 같은 소프트웨어가 6월에 같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요. 국내 게임 업체들의 경쟁력은 그럼 어느 정도로 지금 평가받고 있고 파악하세요? 일단 모바일 쪽은 상당히 잘해왔었는데 네. 중국 모바일 게임 개발사들 후발주자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네, 네. 한국 기업들이 잘하던 부분들이 그 격차가 줄어들었어요. 아.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예.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콘솔 PC 쪽으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뒤처진 감이 있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한국의 게임사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곳 네. 크래프톤과 넥슨이라는 기업이 네. 이 콘솔 쪽에서 상당히 좀 분발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도 넥슨에서 데이브 더 다이버라던가 네, 네. 또 크래프톤에서 올 여름에 나오게 될 서브노티카 시리즈라던가 이런 쪽에서 이제 좀 고무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K-팝 있습니다. 쪽만 잘하신 줄 알았더니 게임도 많이 하시나 봐요. 게임도 이제 제 주력 섹터 중에 하나여서 저랑 게임 쪽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국에서 그 외자 판호 많이 그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자신감의 표현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중국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기술 경쟁력 갖고 네. 추격을 좀 멀리 따돌려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모바일 쪽에서는 네. 이제 판호를 받아서 한국 게임사들이 중국에 출시를 해도 예전처럼 뭐 흥행이 보장되거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계속 문을 열어주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게임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네. 아직까지 중국 개발사들이 좀 많이 뒤처져 있는 네. 콘솔 PC 쪽에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쪽에서 다행히 올해 넥슨 크래프톤 외에도 펄어비스나 뭐 조이시티나 네. 네오이즈 넷마블 이런 게임사들이 4분기 네. 연말 쪽이긴 하지만 4분기부터는 각각 콘솔 쪽에서 비장의 무기를 하나씩 출시를 선을 내보입니다. 네, 넷마블 말씀하셨는데 네. 그 3N 중에 하나인 넷마블인데 네. NC소프트 넥슨 좀 약간 좀 부진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일단 특히 3N 중에서 예. 넷마블과 NC소프트 이 두 개 기업은 좀 많이 고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늦은 감이 있지만 4분기부터는 이제 콘솔 신작들이 나오고 있고 네. 또 기본적으로는 이 게임업은 개발 인력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 이 사람 결국은 이제 맨파워가 네. 이제 장기적인 개발력을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 넷마블과 NC소프트가 그런 관점에서는 아직 좀 저력이 남아 있다. 네. 예, 좀 그런 개발 파이프라인들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그 게임 산업에 투자하려면 어떤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지 끝으로 제일 첫 번째는 말씀 일단 주세요. 예. 신작 라인업. 아까 말씀하신 거. 제일 중요합니다. 네. 신작 라인업이 언제 있느냐. 그리고 네. 두 번째가 네. 콘솔 PC 비중이 현재 얼마인가. 그래서 신작 언제 나오고 콘솔 PC 몇 퍼센트 비중인가. 네. 요거 두 개 딱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작 플러스 콘솔 두 네. 가지 외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